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한랭킹은 보궐선거도 기승전 윤석열. 먼저 새로 나온 차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추이인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로 동률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1%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월 달에 9%에서 24%로 15%포인트가 뛰었다는 점입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확실히 윤 전 총장이 총장 사퇴 이후 사퇴 컨벤션 효과를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그래 보여요? 그 부분도 가만히 되는데 예. 지금 이 여권 내부의 원로 정치인으로부터도 이게 바람 같은 건 아닐 것이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일전에 그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이 지지율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지지율은 바람 같은 것입니다. 이런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물론 우리도 경험합니다. 예. 올랐다 내렸다가 이게 요동을 치기도 하죠. 그런데 올해 초에 들어와서 지난해 내내 야권 차기 대권 주자 1위를 지켰던 윤석열 총장이 물론 여야 합하면은 뭐 이제 1등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야권에서는 이제 선두권을 지켰어요. 그런데 올 초에 뚝 떨어졌단 말입니다. 예. 한 자릿수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추윤 갈등의 효과가 빠지는구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 교체되고 추미애 장관은 정말 지난해 연말을 보면 우리가 초유해 보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이게 수사지휘권 2번이나 발동했고요. 직무배제, 징계.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추 장관이 물러나고 박 장관은 조금 부드러운 톤으로 이제 협력을 강조하면서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그래도 인사 때마다 이제 또 격돌이 좀 보였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역시 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은 자체 발광이 아니라 반사 효과였던 것이구나. 추 장관이 사라지니 윤석열 총장은 정치적인 지지도는 빠지는 것 같다. 근데 여기서 엄청난 자체 발광이라는 게 자, 언론과 인터뷰하죠. 중대본 강력 비판하죠. 이 대구 고검 방문했을 때 그야말로 검수완박, 이 부패 완판 이런 또 신조어를 만들어내죠. 다음 날 사직을 했는데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법조 기자는 사표, 정치부 기자는 출사표, 해석이 달랐단 말이죠. 그리고 정치권에 나오는 건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본인은 정치의 정도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컨벤션 효과는 빠졌을 시기로 저는 보고요. 네. 그렇지 않고 이제는 정치인 윤석열로서의 기반을 다지고 있는데 이 기저가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위원님 만만치 않다란 말씀 주셨는데 같은 이 여론조사를 두고 여권 내 반응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한 10여 년을 대권 주자로 있어도 10% 못 넘는 분들이 많은데 예. 한 달 만에 15%포인트 올랐다는 거는 제가 볼 때도 아마 이런 현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치인들의 이제 대권 후보들의 여론조사 이렇게 볼 때는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과연 이 지지도를 자기가 만들었느냐? 아니면 누가 만들어줬느냐. 아까 이야기는 자체 발광이냐, 반사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럼 뭐냐면, 그동안 좋은 평가를 받아오던 아주 검증도 안 받고 그렇게 하늘 위에 이렇게 봉 떠신 분이 있다가 땅에 내려왔을 때의 어떤 나타나는 부분들 아니면 정말 힘들게 많은 검증과 모든 걸 거치면서 이제 만들었던 지지도. 이게 어떤 깨지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네. 사실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붕 뜬 지지도는 빨리 깨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조금의 이 지지도의 지지했던 것과 다른 요소가 나타나 버리면 완전히 이제 상쇄해 버리는 거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반기문 전 사무총장도 오시자마자 거의 30% 지지도가 했는데 문제는 몇 가지 사건을 딱 거치고 나니까 지지도가 확 빠져버렸어요. 이제 그런 걸 대표적인데 지금 이제 여당 내에서도 이 지지도를 분석을 할 때 이제 희망 섞인, 여당 입장에서 보면 희망 섞인, 이거는 금방 떨어질 것이다. 예전에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분이 있는 반면, 좀 더 냉정하게 보는 분들은 이거 쉽게 깨질 지지도가 아니다. 왜냐? 이 지지도를 누가 만들어줬냐는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사실 이 지지도는 여당에서 만들어준 지지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징계, 수사지휘권, 정말 가족에 대한 수사라든지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지지도는 여당에서 만들어준 지지도이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 부분을 이제 유인태 전 총장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여당도 전략을 짜야지 자칫 이 지지도 그냥 빠질 거야 라고 이렇게 본다라면
굉장히 큰 코 다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여당에서도 이 현상을 단순히 예전에 어떤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예전에 제3후보와 똑같은 사람으로 봐서 전략을 짜면 저는 큰 실수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네. 또 다른 관심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누구와 손을 잡고 정치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일 텐데 일부 언론에서는 여권 인사 중에 한 명이었던 김한길 전 대표를 접촉했다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대표가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답변 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잠시 보시죠. 윤석열 총장님과는 정치적 연대를 하시는 건가요? 최근에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치적 연대를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유재 변호사님, 네. 좀 김한길 전 대표는 아무런 말씀 없이 웃으면서 가다 보니까 진짜 실제 접촉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직 우리무중인데 확실히 관심은 윤석열 전 총장이 과연 여야를 아우르는 어떤 제3지대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일 텐데 혹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한국 정치에서 이제 양당제 폐해가 사실 오랫동안 이어져 왔죠. 그래서 이제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당제로 비롯한 어떤 이념주의, 진영주의 때문에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한 지가 이미 오래됐죠. 그래서 2010년대에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나왔고, 그리고 제3지대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이제 커졌습니다. 지금도 그 열망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제3지대를 본인 힘으로 펼칠 수 있을까를 결정할 때는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 총장 개인의 역량이에요. 아까 이현정 의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제까지는 뭐 반사체냐 자체 발광체냐 이제 그 논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까지 대선 주자의 지위에 오르게 된 데에는 청와대와 이제 여당이 윤석열 총장을 때려줬기 때문에 사실 그 반사이익으로 큰 것도 있고요. 또 본인이 이제 지금 주 종목으로 하고 있는 형사사법에 대한 이슈가 터질 때마다 적절하게 메시지를 던지면서 존재감을 키워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국가 운영을 하려면 형사사법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윤석열 총장이 자기 아젠다를 가지고 자기 역량을 보여야 제3지대에서 자기 텐트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재명 지사 소식을 좀 짚어볼 텐데요. 평론가님, 네. 최근에 그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그 LH 투기 의혹을 폭로한 배우가 이재명 지사 측이다 이런 설이 돌고 있다고 해요. 네네. 이런 글이 왜 올라오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뭐 일부 이 사실관계는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민변이 발표한 거잖아요. 이 지난주 화요일로 건너가면 처음에 13명의 LH 직원이 특히 광명과 시흥 지구에 지금 투기 의혹이 있다라고 발표하면서 이게 이렇게 커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민변 안에 소속돼 있는 변호사, 법조인들이죠. 이 중에 한 2명 정도가 이재명 지사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여권, 야권을 따지면 이런 식의 이제 인맥은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런데 어찌 보면 또 이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이재명 지사를 반대하는 소수의 그룹에서 이 정보를 뒤지다 보니 이재명 지사 측근이 이번에 민변이 이제 참여연대와 함께 터트린 일에 기획자였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을 게시판에 적은 게 퍼지면서 지금 어찌 보면은 이제 조금 민주당 내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친 이재명, 반 이재명 또 이제 이런 양상으로 흐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이제 펄쩍 뛰는 일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별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하나의 음모론이 어느 정도 퍼져나갈지에 따라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게 또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냐 그냥 이제 이 저차찬 속의 태풍으로 지나갈 것이냐 지금 조심조심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음모론은 지금 LH의 투기 의혹만 아닙니다. 최근에는 지난 9일이었죠. 이낙연 전 대표가 주재한 마지막 당무회의 참석 때 좌석 배정을 놓고 충돌이 있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LH 사태 폭로 배후설뿐이 아니라 방금 얘기했던 좌석 배치 갈등설, 또 이낙연 전 대표가 달걀을 맞은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단체와 뭐 관련이 있다. 지난달에는 민주당 탈당설 얘기도 막 있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이건 지난달 8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 민주당 지지자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지자, 그분들이 압도적으로 나를 응원하고 있는데 내가 왜 나가느냐? 응원하지 않더라도 나가면 안 되죠. 이거 탈당서를 강력 부인한 거고요. 또 지난 10일에는 이 지사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상 최대의 이간 작전이 시작됐다. 갑자기 민주당 내 갈등을 부추기는 근거 없는 낭설과 가짜 뉴스가 넘쳐나고 있다. 이렇게 맞받아친 건데요. 이현정 의원님, 물론 이제 대선이 그만 가까워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민주당 내에 지지층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음모로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십니까? 지상 최대 이간 작전을 누가 하죠? 언론이 합니까?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저는 이재명 지사가 뭐 언론을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지상 최대 이간 작전 과연 누구 보고 한 이야기일까? 저는 조금 되짚어 보면 결국은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의 등장, 그다음에 4.7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저는 여권이 굉장한 어떤 대권 후보 경쟁으로 빨리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이재명 지사가 이제 1위를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총장이 나타나면서 1위를 뺏겼어요. 일부 조사에서. 그럼 여당 내에서 당신 1등 아니네? 압도적인 거 아니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 처음에 지지도가 몇 퍼센트였냐면 1.6%였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이 됐어요. 정몽준 후보와 후보 단일화 등등을 통해서. 자, 그러면 정세균, 이낙연 이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지지율은 뭐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 5% 뭐 이렇게 나오시지만 나 다 될 수 있다. 당신만 대세론은 아니다. 바로 이제 그 원칙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4월 7일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서울과 부산을 다 이겼을 경우 여당이 그러면 아마 이낙연 대표가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겁니다. 왜냐? 본인이 후보를 내자고 했고 또 당원도 바꿨고 그리고 본인이 당대표였지 않습니까? 또 선대위원장이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힘을 받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두 선거 다 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낙연 전 대표의 영향력이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당이 이렇게 지금 힘든데 지금 윤석열 총장과 대응할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대세론을 주장을 할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런 지점들이 이제 양측 캠프 간에 어떤 여러 가지 신경전을 벌이게 만드는 겁니다. 이날 당무에도요. 사실은 이날은 이낙연 전 대표의 날이었거든요. 본인이 정말 당을 이제 대표직을 대선 출마를 위해서 그만두면서 1년 전에 그만둬야 되니까 자기를 만든 장인데 갑자기 이재명 지사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미리 온다고 연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자리 문제 때문에 왜냐? 언론들이 누구를 비출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언론 카메라가 이낙연 지사를 향할 것이냐 아니면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장면을 찍을 것이냐에 따라서 이낙연 대표는 마지막 날 정말 나를 위한 자리인데 왜 거기에 이재명 지사가 나오느냐.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전 이 일이 앞으로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4.7 선거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양측 간의 대결 또 거기에 정세균 총리까지 참전하게 되면 여당의 대권 구도는 굉장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